대광위가 이달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당초 제시했던 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올해 인천 지역 상반기 청약 절반 이상이 미달됐습니다. 또 1순위 청약 접수도 지난해 대비 10%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인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상상 플랫폼의 AI 교육센터를 조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원도심 내 101개의 학교를 AI 교육지구에 포함해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달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선 중재를 거듭해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평가단을 구성해 각 지자체가 제시한 노선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건데요. 네, 김포시와 인천시는 이번 노선 심사에 당초 제시했던 노선안을 그대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달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결정합니다. 대광위는 10명에서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입니다. 평가 항목에는 경제성과 수혜 지역 주민수, 발전 가능성, 낙후도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거를 계속 중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위임을 해줬으면 그 안에 대해서 대광위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당초 대광위는 지난 5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선 중재를 시도해왔습니다. 지난달까지 4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던 상황. 대광위는 내년 GTX D노선의 예타 결과가 나올 경우 5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노선 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부권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의 그 경제성 문제까지도 지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앞서 김포시는 검단 지역 1개 역사를 경유하는 노선을, 인천시는 검단 3개 역사를 경유하는 노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와 인천 서구에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는 이번 평가에서도 당초 노선안을 그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광위는 두 노선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 하지만 검단 지역 일부 주민단체가 인천시 노선이 아니면 검단 경유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실제 노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상반기 청약의 절반 이상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분양한 국민 민영주택 14개의 단지 중 공급 세대수는 4,5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개 단지 5,988세대에 비하면 24.7%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중 1, 2순위 경쟁률이 1을 넘어선 단지는 6곳뿐이었고 나머지 8개 단지는 모두 미달됐습니다. 특히 1순위 청약 접수의 경우 전체 11,300건으로 지난해 10만여 건 대비 10%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의 미분양은 2,152가구로 전달보다 545가구 줄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인천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곳은 강화군 삼산면 성모도 인근과 중구 을왕산 일대입니다. 발견 시기는 8월 1주차로 지난해 8월 2주차와 유사한데요.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 뇌염과 댕기열, 황열을 일으키는 플라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제주와 부산에서 작은 빨간 진모기가 처음 발견된 지난 3월 23일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고 지난달 27일에는 부산에서 작은 빨간 진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행이 늘면서 일본 뇌염을 포함한 모기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항 상상 플랫폼에 인공지능 교육센터가 조성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제물포 르네상스 AI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교육청은 내년 10월까지 인천 내항 8부두에 있는 상상 플랫폼에 1,752제곱미터 면적 규모의 AI 교육센터를 조성해 거점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에 나서며 관광공사는 교육센터 임대료 무상 제공 등 제반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까지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지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원도심 내 101개의 학교를 AI 교육지구에 포함해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일부 개정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 김건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는데요. 먼저 이 조례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전세 사기 보증금 피해 규모가 큰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부천시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 창구는 운영 기간 중 총 49건의 전세 사기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현황을 보게 된다면 현재까지 부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와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 건수만 보더라도 약 64억 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할 수 있어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를 주거 약자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민하였습니다. 즉, 주거복지 지원 대상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부천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주비 지원, 즉 신규 임차 계약 시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부 지원이 목적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범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 가지 결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 보증금 3억 원 이하 경공매 낙찰 임대인의 기망행위. 두 번째로 임차권 등기 경공매 낙찰 임대인의 기망행위. 세 번째로 임차권 등기 보증금 3억 이하 임대인의 기망행위입니다. 가장 큰 키포인트가 보증금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 피해자로 명시한다는 겁니다. 보증금 3억 이상의 피해자와 경공매 낙찰 피해자는 이주비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천시 피해자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차 등기권이 되어 있는 경공매 낙찰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또한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명시하여 특별법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이주비 지원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길이 조금 더 유연하게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긍정적인 영향들을 가져오겠죠?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천시는 서울, 인천에 이어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부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시는 이번 조례의 목적인 이주비 지원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서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도내에는 19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있으며 월 6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인 의원은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 상담, 의료비,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이나 범죄 방지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채명 의원은 마을 공동보안관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재개정안은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오는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낮 12시 30분쯤 전국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인천경찰청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인천시청 청사에 투입해서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도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인력 12명과 지휘차 등 차량 석 대를 동원했습니다. 현재까지 폭발물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인천시도 수색 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29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가 25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12시간 뒤인 지난 15일 오후 4시 18분쯤 초기 진화를 마친 데 이어서 16일 새벽 5시 51분에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화재로 지하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당국이 막판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천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돌진하면서 주유 중이던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부천 춘희동의 한 주유소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주유 중이던 차량과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고 1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로 주유 중이던 70대 운전자 B씨가 주유 기계와 차량 사이에 끼이면서 가슴과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는데요. 사고를 낸 A씨는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으며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A씨가 사고를 낸 이유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10분쯤 부천 여월동의 지하철 부속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원선과 구조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또 불길이 확산하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서해선 지하 6층 펌프실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